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경공술. 오늘 주진우 라이브의 경제 선생님은 이창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예, 뭐 그럭저럭. 네. 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합니다. 이게 4대 그룹 이렇게 속속 복귀합니다. 그래서요, 정경련 왜 지금 부활하는가? 그리고 과거 정경유착의 대명사였는데 이 고리 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려고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님 이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왜 지금 정경련일까요? 왜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뭐 일단 첫 번째는 정경유착 단체라는 건 다 아실 테니까 그 설명은 다 생략하고요. 네, 국정농단 때 사실 정경련이 청와대, 그러니까 국정원 지시로 이렇게 돈을 댔죠. 네. 그래서 보수단체, 그리고 막 댓글 공작하는 사람들, 그런 좀 나쁜 짓에 돈을 댔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철퇴를 맞았었죠. 네네. 근데 일단 부활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건데요. 이게 정경유착 후에 결국은 저희가 정경유착 기업범죄, 제가 이 프로그램 나와서도 뭐 총수범죄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런 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경유착의 주역인 단체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아주 스무드하게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거는 굉장히 은밀하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벌 총수랑 진짜 권력자랑 만나가지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면 개별 기업 이사회도 막을 수 없고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과적인 그 방지책은 일단은 그게 발생을 하면 그 발생 책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을 해야 돼요. 근데 예. 이제 정경유착 국정농단은 이거는 정경련이었잖아요. 네. 근데 정경유착을 다시 살려준 거는 이거는 마치 저희가 이제 재벌 총수들이 막 배임 횡령하고 나서 그거 저지르고 나서도 다 집행유예로 빼줘가지고 네. 이제 이런 효과랑 굉장히 동일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이게 단순히 정경유착의 문제만 아니라 예전에 정경련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방금 말한 재벌 총수들 범죄 있을 때 네. 감옥 보내지 말라고 주로 여론전을 폈던 게 정경련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경련에서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요상한 여론조사나 경제효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엄청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재벌 총수 편을 들었습니다. 재벌도 아니고 주로 총수 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총수의 배임 횡령 문제랑도 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경련의 부활에 뭐 여러 가지 각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하나인 게 사실 예전에 정경련이 어떤 경제를 위한 게 아니라 총수를 위한 그냥 개인 총수를 위한 단체로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런 단체가 부활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네. 정경련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았던 자유총연맹 같은 그런 관변단체들도 다 이렇게 다시 부활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또 돈도 이렇게 놀려주고 국정원에서 이런 그 관변단체 그리고 또 정경련 이용하도록 해서 나쁜 짓 했던 사람들 사면돼 가지고 지금 다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요, 김병준 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시 상근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정치권 사람이잖아요. 예.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면서 어떻게 정치권 사람을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말한 게 이제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네. 고리는 끊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아무런 비전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정경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향후에 자기가 어떤 단체로서의 어떤 비전인가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동안 정경련은 뭘 해왔고요. 앞으로는 뭘 하겠답니까? 이름까지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름 바꾼 건 의미가 없고요. 예. 왜냐하면 이름은 원래 이름이었잖아요. 예. 근데 뭐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이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네. 이거 아시면 역사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961년에 이병철 회장 주도로 만든 거고요. 예. 원래 초심도 그렇게 아름다운 단체가 아니에요. 네. 예, 그 히스토리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경유착 고리라는 의심도 못 풀고 예. 그다음에 이게 또 뭐랑 문제가 연결이 되냐면 이 정경련이라는 단체의 정체성 그러니까 지금 한일 어떤 미래 기금 이런 네. 것들과 연관관계성도 계속해서 의심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서포트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데 그거를 애초에 만들어냈던 것도 김병준이 의장 대행을 할 때였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정권이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을 자리를 챙겨주는 거잖아요. 김병준 고문. 그럴 수밖에 없.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돈은 사실은 정경련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기업한테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럼 회사 돈을 가지고 정권이 자기 캠프 사람을 챙기는 거는 이건 네. 엄밀하게 말하면 회사 돈의 유용이거든요. 아, 그렇기도 하네요. 예.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보면 나중에 주주들이 이거 가지고 배임 문제도 걸 수 있어요. 예.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경협이 그 외연 확장 시도를 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도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이브에도 BTS의 하이브에도 회원 가입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같은 데도 뭐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보이기도 했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 첫 번째는 정경련이 일단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올드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을 하려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이름도 바꾸고 네. 그다음에 이제 IT 기업이고 그다음에 BTS 있고 네. 에코프로는 뭐 이제 첨단 산업이고 네. 이렇게 들어오면 이미지 개선 의 효과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는 사실은 정경련이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기업들이 그렇게 흔쾌하지가 않아요. 예. 흔쾌하지가 않은 거는 정경련이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데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 덜컥 가입했다 자기 돈들만 나가고 자기 예. 기업 평판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가입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현재 규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가입이 필요해요. 자, 로비가 필요한 이익단체가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지금 금감원에서 걸려 있는 거 시세 조정 혐의 걸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네이버는 주목을 하는 게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동관 위원장도 저는 별 언론 개혁의 비전이 없다고 보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포털입니다. 네, 포털 얘기했죠. 예, 그러면 네이버죠. 네. 예, 그런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카카오와 네이버 정권하고 좀 잘 보여야 되는데 근데 하이브는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경련이 그동안 뭐 국가 경제나 국민 경제에 그렇게 기여하지 못했는데 하이브는 많이 기여했거든요. 근데 하이브는 건드리지 말라고 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가입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가입할 유인이 있죠. 본인들이. 그렇죠. 이유가 있죠. 예. 네, 네. BTS는 건드리지 말았으면 이렇게 예, 하는. 저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가 있는데 굳이 정경련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왜 다시 살렸을까요? 일단 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재계 이익 단체들은 이미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정경련은 독특하게 이제 거대 기업이나 예전에 총수의 이익을 대변을 했었고요. 네.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들 필요가 없는 게 포인트인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경련이 재계 이익 단체로서의 부활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예. 그리고 정경련도 그걸 압니다. 네. 제가 보기에. 네. 그러니까 정경련이 자꾸 그래서 자기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지금 왔다 갔다 자기들이 정립되지 않은 비전을 막 제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말한 게 헤리티지 재단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건 공화당이 이게 보스 싱크탱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스 싱크탱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헤리티지가 이제 이거를 들고 나오니까 너희들은 그럼 완전히 보수적 편향이냐 예. 정권을 지지하는 단체로 가겠다는 이런 비판을 의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CSIS라고 국제 네. 전략문제연구소죠. 예. 예. 이건 아예 성격이 다른데요. 이건 완전히 성격이 또 달라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헤리티지만큼의 어떤 정치적 예를 들면 굉장히 보수 공화당 성향이다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뭐 예. 일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명분을 쌓기 좋겠다고 지금 던졌어요. 예.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 정경련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예 다른 단체인데. 아예 다른 단체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는 아시겠지만은 CSIS는 국가 안보, 외교 이런 거에 완전히 전문화된 거예요. 전문가들이 거기에 논문 쓰고 세미나하고 뭐 이런 거 발표하고 그러는 데인데.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엔 재계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냐면 아니 도대체 정경련을 어떻게 만들 거냐. 예. 정경련이 그럼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일 거냐. 이거는 무슨 공공성격의 싱크탱크로 갈 거냐. 이건 완전히 불확실성만 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재계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게 되냐면 지금 일단은 뭐 가입하라고 하도 드라이브를 하니까 가입은 했는데 활동은 안 하겠다. 회비는 안 내겠다. 지켜보겠다. 이런 스탠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예. 전 이게 근데 굉장히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복귀는 했습니다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네. 환경협에서 뭐 네. 윤리 헌장 이런 거 발표했어요. 그런데 정경유착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도 발표하는 것 같은데 좀 어찌 보십니까? 아 윤리 헌장은요. 네. 저는 좀 세게 말하면 있으나마나한 것. 예. 네. 있으나마나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예. 무슨 문제만 터지면은 기업들이 삼성도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이번에 사전적으로 못 틀어막은 거잖아요. 네네네. 네. 뭐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도 이제 역할을 방기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름만 그럴듯한 제도나 그다음에 헌장, 코드 이거는 말로 원칙이잖아요. 우리는 깨끗해져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건데 네. 이거는 모든 연구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디폴트예요. 네. 이게 무슨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범죄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건 없어요. 네. 그거는 중요한 건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고요. 그냥 그것과 함께 윤리헌장 코드는 디폴트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전혀 의미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강제징용 해법을 이렇게 또 내기도 했어요. 전경련, 환경협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게 저는 그 CSIS랑 아까 말한 거랑 연관되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 명분을 찾고 있고요. 명분 쌓기. 명분 쌓기도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킬 건데 일단 저는 향후에 좀 언론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과연 정경련이 이렇게 가겠다면 자기들 재원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CSIS는 외교 안보 쪽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주 최근 자료는 못 찾아봤지만 펀딩 구조가요. 예. 기업들한테도 한 30% 언저리, 그다음에 정부한테도 어느 정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재단한테도 어느 정도 받고. 그러니까 재원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체크 앤 밸런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뉴트럴하게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정경련은 거의 다 100%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기업들한테 받아가지고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띵크탱크처럼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기업들이 거기다 돈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아니 또 기업들이 정부 보고서를 쓰기는 하는데 네. 기업의 이익에 맞춰서 쓸 수도 있겠죠. 자, 미국 정계 발이 넓은 류진 통산 회장이 총수가 됐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올랐습니다. 환경협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4대 거대 그룹에서 맡아주면 좋은데 네. 누구도 안 하려고 그랬을 거라는 가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네. 일단 두 번째는 외교 쪽에 굉장히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과의 여러 가지 정경련 부활에 자기들이 찾는 네. 정당성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경련 그러니까 이게 기업체에서 돈 걷어 가지고 정권에 나쁜 짓 하는데 이렇게 마중물 대주고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이 역사에는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막 강조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런데 이 정경련 부활 네네. 이 정부에서
일단 김병준이라는 그 굉장히 실세가 거기에 갔고요. 그리고 정경련의 부활을 이 윤석열 정부에서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정황은 결국은 그렇게밖에 그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첫 번째 근거는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요. 정경련 측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 명확히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을 하려면.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헤리티지에서 막 CSIS로 가버리고 네. 그거는 원래들 자기들이 깊이 고민한 플랜이 없었다는 증거.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계 쪽에서 보면 제가 보기엔 재계에서 나오는 뭐 직접적으로는 재계가 정권하고 파이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나오는 워딩을 보면 자기들은 그냥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드라이브 하는 것들이니까 재가입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기엔 자기의 기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소위 말하는 편익 분석, 베네핏 코스트 분석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면에서의 재계도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거 봐서는 네. 네,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식의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추석이 6일 연휴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인건비가 지금 하루 이렇게 늘어나면 인건비가 4조가 넘게 더 투입된다고 하는데 주로 이렇게 재계에서는 반대하는데 이번에는 찬성하고 나섰어요. 네. 어찌 보셨어요? 뭐 그 기사는 제가 못 봤는데요. 네. 지금의 전반적인 모두가 좀 그렇게 가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재계가 네. 정부한테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가요? 예,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정권 초반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 네. 뭐 친기업일까 과연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 뭐 그런 예. 거 다 안 풀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보기엔 재계가 계속해서 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정권이 뭘 하려는지가 분명하지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럼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전국이 확 뒤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불확실성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냥 쳐다보는 형국 이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네,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연님께서는 하이브는 건들면 아미들에게 혼납니다. 얘기하는데 정경련과 하이브라 이거 참 콜라보레이션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창민 교수님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